Data for Innovation for DB Infra 2024년 버추얼 컨퍼런스의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AI 전략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이터 파운데이션과 구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스노우플레이크의 테크 에반젤리스트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스노우플레이크 코리아 팀에서 테크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 지사로 오기 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비전 AI를 기반으로 지오스페이셜 데이터를 분석하는 스타트업과 스노우플레이크 미국 본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5년 이상 근무를 하며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해 조직 전반에 걸쳐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기획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 지사가 생긴 이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의 고객들에게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클라우드 솔루션과 비전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테크 에반젤리스트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어젠다입니다. AI 시대의 배경과 트렌드를 먼저 이해하고 성공적인 AI 전략에는 무엇이 꼭 필요하고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클라우드가 그 전략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데모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AI 시대의 트렌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재밌는 밈을 제가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AI. Thank you so much. Thank you guys. Really appreciate it. Thanks for having me. This is incredible. You guys are great. Awesome. Bye. 네, 지난 2023년에 가장 핫한 키워드는 정말 no doubt. 챗 GPT와 젠 AI였습니다. 그 핫함을 대변하듯 많은 기업의 테크 키노트들에서는 AI라는 단어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는 AI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Let's have a shot 이라는 게임이 생겨날 정도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거의 유령 도시화처럼 되었던 샌프란시스코는 다시 활기를 찾고 신생 AI 스타트업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AI 가장 중요한 그런 슈퍼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무려 1조 달러를 넘기며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젠 AI 등장에 이렇게나 열광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품일까요? 200년 전에 발명된 전기, 그리고 16년 전에 발명된 아이폰.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발명품 모두 모든 인더스트리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기는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게 하며 특히 제조업에 큰 발전을 기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발전이 집 안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가전제품의 개발로 이어졌고 집에서 다른 도구의 도움 없이 do it yourself 식의 생활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이폰 역시 모바일 폰으로서 더 파격적이었던 이유는 아이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 액세스가 있는 곳이기만 하면 어디에서든 데이터 검색과 활용이 직접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인더스트리와 기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바로 새로운 전기, 새로운 아이폰이 될 것입니다. 젠 AI와 Large Language Model의 등장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내추럴 랭귀지 및 대화 형태로 데이터와 직접 인터랙트하고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은 곧 모든 기업은 AI 팩토리를 기반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일상생활도 모두 AI 애플리케이션이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영어로 젠 AI에는 정말 많은 버즈와 익사이먼트가 있다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챗 GPT는 출시된 지 2달 만에 1억 명의 유저를 유치할 정도로 젠 AI가 너무나도 빠른 유행을 선도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버즈인지 아니면 거품이 아닌 진짜인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Gen AI나 LLM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리니어 리그레션과 XGBoost와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무리 더 많이 피드가 된다고 해도 퍼포먼스가 올라가지 않고 이처럼 플래토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사용해야 할지 모델이 혼자 학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트레이닝하는 것에 성공했고 때마침 GPU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퍼포먼스가 높은 Large AI 모델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픈AI의 챗GPT 3.5의 파라미터 수는 1750억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Small AI 모델보다 Large AI 모델이 퍼포먼스도 현저히 높지만 기술 활용력의 차이는 더 큽니다. 예전의 AI 모델은 목적이 더 구체적이고 주로 한 번에 하나의 태스크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커스터머 천 레이스를 예측한다거나 새로운 카드 사용이 프로드일까 아닐까를 판단해 줍니다. 하지만 Large AI 모델은 같은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초해서 퀀텀 컴퓨팅에 관련한 아주 긴 리포트를 작성하다가도 바로 돌아서서 마케팅 영업 이익을 올리기 위해 go-to-market strategy와 대시보드를 생성해 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냉장고 재료 리스트만 듣고도 새로운 레시피를 바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AI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무궁무진으로 아주 넓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테크 인더스트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기업 문화를 바꿔놓고 있을까요? 눈에 가장 띄는 큰 변화는 개발 환경입니다.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앱을 개발하는 환경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구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AI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 모델을 프로덕션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진행하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넉넉히 잡아서 1달, 그리고 3달, 그리고 3달이 또 걸리는 긴 작업입니다. 이게 절대 잘못된 프로세스라는 건 아니고요. 많은 어플리케이션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만들어졌고 많은 가치를 창출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롬프트 베이스드 AI가 나오게 되면서 앱 개발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에 프롬프트를 개발을 하고 바로 프로덕션 디플로이 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단 몇 분에서 몇 시간, 그리고 실제 배포까지는 단 몇 시간에서 며칠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더 많은 AI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AI 시스템은 주로 코드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코드는 알고리즘과 모델링을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바로 이 모델링에 포커스를 했었습니다. 더 비용 효율적이고 퍼포먼스가 높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모든 리소스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Gen AI의 도래로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많이 바꾸지 않고도 이렇게 간단한 파인 튜닝만으로도 보통의 AI나 ML 문제가 해결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에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더 성공적인 AI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해지면서 다시 말해 탄탄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구축하는 것이 AI 시대를 준비하는 성공적인 전략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은 기업이 비즈니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바꾸게 됩니다. 기업의 리더는 데이터에서 인사이트, 그리고 통찰을 얻어서 데이터 드리븐 액션까지 취하고자 하는데요. 말로는 너무 간단한 게 그냥 3단계일 뿐인데 실제로 기업에서 엔드 투 엔드는 훨씬 오래 걸립니다. 우선 데이터에서 인사이트까지 오는데도 10단계 정도 됩니다. 데이터를 구하고 분석하고 테스트하고 모델 관리하고 모델이 틀릴 경우에 이것을 무한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액션을 오는 것은 2배 이상 허들이 더 많습니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모델을 관리하고 실제 현업에 사용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Gen AI와 LLM이 나오면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 도출이 간단한 프롬프트,
그리고 명령 하나로도 가능해지면서 머신러닝 하기가 없는 그런 비전문가 사람들도 쉽게 데이터 접근과 활용이 쉬워졌습니다. 더불어 인사이트에서 데이터 드리븐 액션 또한 간단한 AI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즉각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데이터 활용이 훨씬 쉬워지고 간편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AI 민주화와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성공적인 AI 전략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뽑히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AI 트렌드에 기반해 성공적인 AI 전략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볼까요? 성공적인 AI 전략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말에 스노우플레이크의 CEO인 프랭크 슬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n order to have an AI strategy, we have to have a data strategy. 좋은 AI 전략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데이터 전략이 갖추어져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솔리드한 데이터 파운데이션에 기초한 데이터 컬처를 만들고 노력하고 있었다면 이미 AI 전략은 반 이상 갖춰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아까 나온 성공적인 AI 전략의 핵심 요소를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성공적인 AI 전략의 첫 번째는 기업 환경의 사일로를 제거하고 모든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안전하게 한 플랫폼에 통합하고 단단한 데이터 파운데이션 구축을 통해 토탈 커스트 오브 오너십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ML 그리고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모든 사용자가 기업 내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AI나 LLM 기술을 쉽게 이용해 더 빠른 모멘텀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배포, 프로덕션을 간소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어플리케이션 협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아이폰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했던 것처럼 많은 엔터프라이즈들이 데이터나 A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에서 더 많은 가치를 더 가장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애플리케이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협업을 하려고 할 때 또 데이터를 불필요하게 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사일로를 만들어내고 데이터 거버넌스와 시큐리티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클라우드의 목표는 사일로를 제거하는 것이지 한쪽 사일로를 고치고 또 다른 사일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워크로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워크로드를 데이터로 가져옴으로써 사일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클라우드가 어떻게 성공적인 AI 전략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이터 플랫폼에 비해서 스노우플레이크의 강력한 데이터 파운데이션은 바로 이 유니크한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아키텍처는 4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고요. 먼저 가장 안쪽에 데이터의 타입에 상관없이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의 모든 데이터를 높은 압축률을 통해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Optimized Storage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탄력적으로 비즈니스의 니즈에 따라 컴퓨트 리소스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Elastic Multi-Cluster Compute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 레이어입니다. 저희의 이 브레인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커스터머 피드백 서베이를 하면 가장 높은 응답을 받는 게 스노우플레이크는 너무 사용하기가 쉽다. 왜? 다 알아서 해주니까입니다. 다 알아서 해준 레이어가 바로 이 레이어입니다. 이곳에서는 쿼리 옵티마이제이션부터 파티셔닝,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감싸고 있는 게 이제 스노우 그리드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또 글로벌이지 않습니까?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3사,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에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 전 세계에는 37개가 넘는 지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단일 플랫폼에서 크로스 클라우드, 크로스 리전 이 오퍼레이션을 매우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서 오늘날 고객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Snowflake provides a unified platform for managing and analyzing data with a single governance model, enabling seamless integration between Python and SQL. We've broken down the silos between our data engineers, our data analysts, and our data scientists. They're all able to work together on a single platform. The speed of Snowflake and the safety of Snowflake is really critical. And so for a business that has been all about divisional autonomy and doing our own thing, all of a sudden being able to collaborate safely has been critical. And Snowflake's been a real partner for us in that journey. The peace of mind we got from Snowflake in terms of how they've architected their environment from the ground up provided us a lot of security that we could move forward with the cloud with this type of platform. The Snowflake Data Cloud has allowed Roku to build its own clean room product on top of the Snowflake infrastructure, which has allowed us to share or make data available with our advertising partners in a privacy-safe way. Snowflake is incredibly cost-effective in terms of the types of data processing we do. We load hundreds and hundreds of terabytes into Snowflake, as we deliver that data to our customers. It doesn't cost us an arm and a leg to do that. We chose Snowflake mostly because of speed and cost. That was a bit of a surprise to us, exactly how inexpensive it was to run Snowflake. 네, 스노우플레이크는 전 세계적으로 8,9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고객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이 8,900개의 모든 고객을 이 장표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자리가 너무 좁아서 몇 개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에서부터 제조, 리테일, 이커머스까지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걸쳐서 비즈니스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고객들이 스노우플레이크를 도입해 주셨습니다. 2019년 미국 소프트웨어의 역사상 가장 큰 IPO를 한 이후에는 스노우플레이크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을 했고 그 결과 2년 전 한국에도 지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벌써 100여 개의 기업이 스노우플레이크를 다양한 워크로드에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또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파운데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쉐어링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마켓플레이스라는 허브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이젠 더 나아가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까지도 검색해서 공유를 받거나 구매에 사용하실 수 있고, 반대로 마켓플레이스의 리스팅에서 새로운 레비뉴를 창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데이터 클라우드를 단순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가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 고객, 그리고 파트너, 그리고 모든 인더스트리 파티시펜트가 활동하고 있는 데이터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표가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쉐어링을 이미지화한 건데요. 하나의 점은 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어카운트이고 각각의 점들, 즉 어카운트 간의 데이터 쉐어링이 액티베이시 되었을 때 선으로 이은 이미지입니다. 2020년 4월에 첫 출시가 되었고 3년 만에 이 두 번째 가운데 그림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데이터의 공유가 조금씩 증가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이후 데이터 클라우드의 이런 생태계가 급격하게 불어나 불과 3개월 만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빽빽하게 차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실제로 고객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ICIS라는 국제화학 그리고 에너지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와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쉐어링 기능을 사용해서 기존에 정기적으로 복잡하게 받았던 데이터를 안전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해져서 이 화학재료의 변동 데이터와 환율 데이터를 결합해 최적의 원가를 구매하고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파운데이션이 더 중요해지는 AI 시대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통해 더 쉬워졌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AI 전략의 핵심 요소로 가볼까요? AI for everyone, AI democratization인데요. AI 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AI와 ML 모델을 단 몇 분만 해도 빌드를 하고 이를 통한 AI 기능을 단 수초 내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과정이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최근 뉴 프로덕트 어나운스먼트에서 스노우플레이크 코텍스라는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코텍스는 쉽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업계를 선도하는 AI 모델을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 안에서 사전에 AI 전문 지식이 없는 유저라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기능을 일컫는 말입니다. 먼저 스노우플레이크의 UI에는 이 UI 내에 AI 기능이 탑재가 바로 되어 있어서 사전 ML이나 AI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도 AI 기능을 사용해서 분석에 활용을 하고 수초 내의 비즈니스 가치를 언락하게 도와줍니다. 그 예시로 오늘은 UI 기능, 빌트인 UI 기능 3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더큐멘트 AI입니다. 더큐멘트 AI는 스노우플레이크에 내장된 자체 모델을 사용하고 이 LLM 모델은 사전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모델을 학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큐멘트 AI로 할 수 있는 것은 PDF와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서 대화형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파일의 특정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구조화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모든 기업 환경에는 계약서라든지 물품 공급서 같은 수백만 개의 비정형 파일을 다 보유하고 저장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수많은 비정형 파일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여 사용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큐멘트 AI를 사용을 한다면 하지만 저희가 기대한 효과는 이렇습니다. 프로그래밍이나 언어 모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이러한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의 값도 쉽게 탐색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 추출된 데이터를 테이블과 같은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가 들어올 때마다 구조화된 값을 자동 추측하는 파이프라인도 또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스노우플레이크를 콜텍스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Universal Search라는 건데요. 이것 역시 스노우플레이크의 스노우 사이트 UI에서 자연어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내용의 데이터를 일상의 자연어로 서치바에 검색을 하면 단순한 키워드 서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멘틱을 기반으로 검색해 관련 결과들을 모두 간추려줍니다. 검색 결과는 필요할 것 같은 아니면 exactly match가 되는 테이블, 뷰, 컬럼과 같은 데이터 오브젝트부터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찾고자 하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니즈에 똑 떨어지는 게 없고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 그게 있다면 그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프로덕트까지도 같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하면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레벨업된 데이터 거버넌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UI 기능은 스노우플레이크 코파일럿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코파일럿은 SQL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내추럴 랭귀지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질문을 UI에서 입력하면 사용자가 대신 자동으로 SQL을 생성하고 구체화한 LLM 기반의 개발 어시스턴스입니다. 코파일럿 기능을 통해 SQL에 친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좀 더 쉽게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데이터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모에선 영어로 시연이 되고 있지만 상반기 내에 국내에도 출시될 이 기능은 한국말로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보신 스노우플레이크의 AI 기능은 AI나 코딩의 사전 지식이 없는 그런 비전문가가 UI에 빌트인되어 있는 AI 기능을 이용해 간단한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약간의 프로그래밍과 ML 지식이 있다면 사용자는 ML 펑션이라든지 라마2 그리고 벡터 엠베딩과 같은 그냥 전문적인 AI 기술을 데이터에 직접 활용하고 그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스트림릿과 스노우플레이크 코텍스만 사용하면 몇 분 안에도 AI 앱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스노우플레이크 콜텍스에는 다양한 함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함수에는 Specialize 펑션과 General 펑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Specialize 펑션은 태스크 스페시픽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pecialize 펑션에도 LLM에 기초한 함수와 ML에 기초한 함수가 있습니다. LLM에 기초한 함수에는 크게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번역하기, 요약하기, 그리고 답변을 발췌해주는 Extract Answer, 감성을 분석해주는 Sentiment Detect가 있습니다. 그리고 ML에 기초한 함수에는 forecast, 그리고 이상을 감지해주는 anomaly detect, classification이 가능합니다. AI에 만약에 조금 더 숙련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익숙한 유저라면 제너럴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complete라는 펑션을 쓰면 오픈소스 모델인 라마2를 사용해 데이터와 대화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코파일럿이라는 펑션을 사용하면 자연어를 SQL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도와줍니다.
또한 RAG라고 하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리고 한글로는 검색 증강 생성 시스템. 그것의 키가 되는 벡터 서치를 도와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인 벡터와 엠베딩 관련 함수도 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와 구어체로 대화하는 챗봇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스트림릿을 이용해 챗봇을 인터랙티브한 애플리케이션 UI에 서비스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AI의 마지막 요소는 빠른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스노우파크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해 방금 예시로 본 AI 애플리케이션은 스트림릿도 아니고 커스텀 UI를 사용하고 컴퓨팅 파워도 GPU를 사용해 fully 커스터마이즈된 앱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스노우파크 컨테이너 서비스는 사용자의 업무 요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것을 스노우플레이크 배포에 사용할 수 있는 스노우파크 런타임 실행 환경인데요. 고객의 관심이 특히나 뜨거웠던 이유는 바로 이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로직과 컴퓨테이션이 스노우플레이크 안에서 직접 관리하고 실행이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노우파크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또 엔비디아와 작년 6월에 큰 파트너십을 공개했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직접 개발한 World's Best Compute Power인 GPU와 그리고 니모 AI 플랫폼도 직접 스노우플레이크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스노우플레이크의 마켓플레이스가 기존의 데이터 공유에서 확장이 되어 이제는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 환경 내에서 개발이 되고 디플로이되는 네이티브 앱을 배포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니타이즈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네이티브 앱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용자는 time to value라고 하죠. 데이터에서 가치 창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수개월에서 단 몇 분까지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레비뉴 창출이 더 쉽고 간편해져서 좋고 컨슈머는 또 내가 필요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검색하고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 투 밸류가 모두에게 미니마이즈 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마켓플레이스에는 50개가 넘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공개가 되었고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단어가 갑자기 많이 등장해서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스노우플레이크의 AI 비전이 어떤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데모에서는 항공업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을 맡아보도록 할 건데요. 항공업계는 지금 여행 극성수기 시즌이 되자 고객 전화가 빗발치게 되었고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로그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있지만 그 양 자체가 너무나도 많아서 데이터 분석을 쉽게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마켓플레이스의 다른 항공업체가 저희와 비슷한 문제를 풀기 위해 개발한 스노우플레이크의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마켓플레이스에서 발견을 했고 이걸 미리 설치해서 사용하면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시간 투자라든지 리소스를 투자에 개발하지 않아도 되어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데모를 위해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먼저 이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고 싶은 데이터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이폰도 새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처음에 접속했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이 사진 앨범의 일부분만 권한을 줄 건지 아니면 전체의 액세스를 허용할 건지 묻는 프롬프트가 나오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을 권한을 부여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라! 바로 이렇게 스트림릿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 제 계정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처음엔 만족도 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걸 볼 수 있고요. 또 특정 날짜에 유난히 큰 불만도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날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16일을 불러오고 있고요. 이렇게 심각하게 불만 지수가 높은 통화 내용은 또 UI에서 자체적으로 빨갛게 레드 플래그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됐던 이 콜 아이디 010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어플리케이션에도 라마 LLM 기능을 이용해 텍스트를 서머라이즈 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머리 기능을 사용을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트랜스크립트를 다 읽지 않아도 이렇게 금방 요약 정리가 되어 파악이 편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서포트 케이스를 좀 더 스트림라인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가치를 더욱더 즉각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under the hood, 이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볼까요? 한번 저희 UI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show 커맨드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한 건지 보겠습니다. 서비스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llama2라는 그런 저희 LLM을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LLM이 정말로 작동하는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프롬프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써줘, 우리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 이런 프롬프트를 날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llama2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성을 해서 저희에게 리턴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과 더불어 아까 저희가 GPU, 엔비디아 GPU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스노우파크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그 GPU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컴퓨트 풀을 보여줘라는 커맨드에 인스턴스 패밀리가 GPU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엔비디아의 GPU 컴퓨트 풀을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프로바이더가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놓은 어플리케이션을 제 스노우플레이크 계정에 설치를 받아서 사용하니 분석이 너무나도 간단해지고 더 신속하게 비즈니스 사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쉽죠? 네, 지금까지 스노우플레이크가 바라보는 AI 시대의 트렌드와 비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성공적인 AI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거버넌스와 시큐리티와 타협하지 않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누구보다도 쉽고 빠르게 찾고 생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의 가치 창출과 데이터 거버넌스는 절대 타협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리캡하자면 1번, 어떠한 AI 전략을 짜고 실행하더라도 데이터 파운데이션은 단단한 기초 주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그걸 바탕으로 AI를 더 빨리 레버리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AI 익스피리언스를 보다 더 많은 조직이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통해 빠르게 스케일하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진화하는 AI 시대에서 바라봐야 할 노스스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데이터 여정이 스노우플레이크와 함께 이루어내는 혁신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